네, 안녕하세요. 종혜용입니다. 네, 오늘은 어플리케이션 및 이제 아키텍처를 소개를 할 건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제작할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컨퍼런스 참가 시스템입니다. 뭐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될 예정이고요. 일단 디자인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AWS의 주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서버리스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 우리 요금적이면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프리티어 안에서 이제 전부 구현되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을 이제 간단히 소개하자면, 먼저 제 참가 신청 화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참가 신청 화면에는 특정 컨퍼런스의 이제 신청서 작성 폼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성 후에 이제 서브밋을 하겠죠. 그리고 본래 로그인을 이제 구현을 해야 하는데, 이번 프로젝트 이제 목적과 좀 벗어나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텝 2, 네, 이제 폼을 정송을 하면 신청 내역 화면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전송했던 내역들이 이제 리스트업 될 거예요. 그리고 전송된 내역을 이제 클릭을 하면 그 신청 결과 팝업에서 이제 참가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참가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로 만들어져서 보여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각각 이제 스텝별로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뭐 흡사하긴 한데 어떤 게 있고 없고, 네, 그런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데모를 제가 준비했으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디자인은 네, 구글 폼과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매트리얼 디자인 라이트를 이용해서 네, 제작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신청 내역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가 신청서 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렉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컨퍼런스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 컨퍼런스를 셀렉을 할 거고요. 유저 아이디, 원래는 이게 로그인이 구현이 됐어야 하는데, 네, 이걸 생략해서 유저 아이디로 할게요. 네임, 네임, 폰 넘버, 네,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퍼니 네임 이렇게 해서 서브밋을 하게 되면, 네, 여기 히스토리 들어가면 여기에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얘를 이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질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미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름과 회사명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QR코드로 작성돼서 네, 아웃풋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그 서비스별로 이제 분포도를 알아볼 건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능을 이제 구현해야 될 것이 이제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람다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골고루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와치나 IM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건 너무 이제 필수적인 거여서 여기서 이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정말 게이트웨이, 프록시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CDN 역할을 할 거예요. 캐시죠. 그리고 이 S3는 이제 우리가 뭐 HTML과 CSS를 정적 호스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거고, 다이나모 DB는 우리가 전송할 데이터들을 적재할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SNS는 이 SNS를 통해서 특정 람다에게 이벤트 트리거 역할을 하게끔 업무를 이제 배정을 해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포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호스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클라이언트 단, 화면 단 부분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네. 일단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캐시 담당하고, 이 클라우드 프론트는 S3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S3에는 HTML, CSS, JS가 적재된 후 이제 정적 호스팅 세팅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화면으로 전달이 될 거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웹서버를 띄워서 그런 거를 뭔가 포트를 열어주고 했다면 그 부분을 이제 대체하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인데요. 아까 호스팅 아키텍처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뭐 부분 떼어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일단 여기 표시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참가 신청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참가 신청 내역을 리스트업하는 부분이고요. 메서드는 get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보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람다를 호출을 할 거고요. 이 API 게이트웨이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DynamoDB를 호출을 할 겁니다. 이 DynamoDB를 호출하는 그 키값은 기본 키라고 해서 이것도 추후에 DynamoDB를 실제로 다뤄보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키텍처로는 이쪽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이 이제 참가 신청을 하는 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 메서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론트에서 API 게이트웨이 호출할 거고, 이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람다 호출할 거고요. 그 생성할 데이터들을 받겠죠, 람다가. 그리고 이 람다가 먼저 DynamoDB에 1차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넣어준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SNS로 이미지를 빌드해야 된다라는 알람을 전달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제가 SNS를 붙인 이유는 참가증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 거잖아요. 근데 이 로직을 지금 보이시는 이 람다 함수에서 구축을 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이미지를 빌드하는 시간만큼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알람을 통해서 다 여기 뒤에 붙을 그 람다에 업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 개념으로 이제 돌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참가증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포스트 함수로 이제 메서드로 보낸 그 알림을 기반으로 이제 람다 함수가 트리거 됩니다. 이 SNS에서 받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람다 함수가 받은 알림 안에는 이제 주제와 그리고 메시지가 있을 건데요. 그 주제를 기반으로 알람을 받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있는 그 기본 키라는 것을 통해서 DynamoDB에서 데이터를 겟해올 겁니다. 그리고 겟해온 데이터에 그런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 거고, 이 이미지가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정적 호스팅을 하는 S3에 다시 적재를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이제 프론트에 서빙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습 환경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